지금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꽃이 켜져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 해볼까, 그렇게 접어두었던 꿈 하나가요. 언젠가가 스스로 올 거라 믿었던 그날이 사실은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위에 우리는 올라탄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65세에 모델로 데뷔한 김칠두 씨. 그는 평생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순간 모델이라는 무대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자신을 당당히 드러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작은 사실 가장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90세에 요가 강사가 된 파우 포숑 린치. 젊은 시절엔 사회적 역할에 매몰되었지만 그는 노년의 문턱에서 다시 몸을 일으켜 요가 강사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앞에 나이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가 그에게 깊이와 신뢰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요양원에서 펼쳐진 작은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년의 두 남성과 두 여성분이 서로를 만나 늦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첫눈처럼 급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 속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열정에는 나이라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서로의 인생을 비춰주고 서로에게 지금을 살아도 괜찮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 하루를 마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하지만 그 언젠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간표는 언제나 지금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그는 인생을 거창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삶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선택, 지금 이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고 했죠. 우리는 종종 큰 변화를 꿈꾸며 준비가 좀 더 되면 언젠가는 나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란 끝이 없습니다. 삶은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에머슨이 말한 자립 셀프 -1 라이언스의 철학이었습니다. 에머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라.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힘이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본래부터 완성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닐까요? 젊은 날엔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남이 정해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평화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 그게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에머슨의 사상은 괴테의 철학과도 이어집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금 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행동 촉구가 아닙니다. 괴테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의 충동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 삶이 점점 메말라 간다고 보았죠. 그는 말합니다. 시작하는 용기에는 마법이 있다. 그 마법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세상이 우리에게 길을 내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된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는 도대체 언제 나로 살아봤을까? 그녀는 젊은 시절 미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늘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 모집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그녀는 망설임 끝에 등록을 합니다. 처음엔 서툴고 부끄러웠죠. 하지만 물감을 섞고 붓을 움직이는 그 시간, 그녀는 세상 어떤 순간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그녀의 작품이 지역 전시회에 초대되었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괴테가 말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이 작은 결심의 순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적은 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에머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그것이 곧 인생의 전부다. 우리가 젊을 때는 늘 내일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보다 더 소중한 건 오늘의 하루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루가 곧 인생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한 생각,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결국 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되곤 하죠. 한 남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그는 늘 성실했지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도자기 공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흙을 만지는 게 어색했지만 점점 도자기 빚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시간은 내 마음을 굽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괴테는 이런 사람을 두고 창조적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창조는 예술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빚어내는 모든 시도가 창조입니다. 에머슨도 같은 말을 남겼죠. 삶이란 스스로를 창조하는 예술이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기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나답게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일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길을 걸어라.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 말처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남이 그어놓은 인생의 궤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길 말입니다. 철학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삶을 미루지 말라.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이 순간이여 멈추어라. 너는 참 아름답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괴테는 말했죠. 무엇을 하든 지금 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그 꿈은 무엇인가요? 그 언젠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어떤가요? 책장 위에 먼지처럼 쌓인 시도하지 못한 선택이 있다면 이제는 꺼내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그리고 괴테의 말처럼 시작하는 용기에는 마법이 있다. 그 마법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운 꿈의 불씨이자 두 번째 인생의 첫 불빛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새로움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시도라도 좋습니다. 그게 그림 한 장이든 책 한 권이든 혹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결심이든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지만 지금은 언제든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은 무엇인가요? 언젠가라고 말만 했던 그 일은 어떤가요? 책장 위에 먼지처럼 쌓인 시도해보지 않은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 들어보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위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훌륭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즉, 새로운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첫걸음을 내디디는 작은 습관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악기 하나를 꺼내보는 것. 혹은 늘 마음속에 품은 글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기. 좋아했던 풍경 사진을 찍으며 산책해보는 것. 모두 그것이 선명해질수록 당신 안의 불꽃은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없는 욕심이 아니라 내게 남은 에너지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선택을 최적화하며 만약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시작한 김칠두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택했고 최적화했고 보상했습니다. 요가 강사 린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늦음의 기준은 나이보다 마음입니다. 지금 시작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건 시간이 아닌 두려움이 당신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 이 말은 누군가의 평가에 갇혀 있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지나간 시간 위에 만들어졌지만 두 번째 인생은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시간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일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 해도 나는 이 일을 시작하겠는가? 그 질문은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선택을 선명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지금을 살아라라는 초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하고 싶은 일을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당신의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언젠가라는 단어에 속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일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오늘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일이 당신 안에서 자라면 내일 그 시간은 20분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일을 즐기세요. 결과에 매이지 말고 과정에 머무르세요. 요가 강사 린치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가 몸소 보여준 것은 정답이 아니라 성장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일을 선택할 용기가 있다면 나이는 더 이상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 용기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그 불씨를 조금씩 현실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5가지의 작은 실천입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만들기.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역할,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들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돌려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10분은 당신의 내면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짧게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 짧은 대화가 당신 안의 혼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당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철학적 시간이다. 그 말처럼 당신은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매일 단 한 걸음이라도 실행하기. 괴테는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용기에는 마법이 있다. 그 마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매일 아주 작은 한 가지 일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책 한 페이지를 읽기, 하루에 5분 명상하기,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적어보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당신 안의 행동 근육을 키웁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흐름입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2걸음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 다음은 3걸음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거창한 결심 없이도 새로운 인생의 궤도 위에 서게 됩니다. 에머스는 이렇게도 말했죠.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작은 실천은 당신이 다시 삶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건 의지의 훈련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배움의 끈을 다시 잡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지. 새로 배우기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자들은 그것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 나이만큼 더 유연하고 젊습니다. 요가 강사 파오 포숑 린치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90세의 나이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배움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 하나를 배우거나, 글을 써보거나, 언어를 공부하거나, 혹은 단순히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다시 학생으로 만들어줍니다. 학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잊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당신 안의 생명력을 다시 불러옵니다. 네 번째 실천.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 만들기.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건넨 따뜻한 말, 점심시간에 마신 커피의 향, 걷는 동안 스친 바람의 온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기록은 마음의 방향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려놓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사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감이 길게 지속된다고 말하죠. 철학자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며 불평은 불행의 근원이다. 매일의 감사는 당신 안의 평화를 키웁니다. 그 평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고요한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5번째 실천. 타인과 다시 연결되기.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설수록 사람 관계는 줄어들고 고립의 시간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침묵 속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가족에게 미뤄뒀던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과 세상을 다시 이어줍니다. 괴테는 인간을 소통하는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립될 때 생명의 불꽃이 꺼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타인과의 연결은 당신의 삶을 확장시킵니다. 그건 새로운 에너지의 순환입니다. 주고받는 마음이야말로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철학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삶은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움직임 하나를 기다립니다. 하루 10분의 고요한 시간, 한 걸음의 실천, 새로운 배움의 시작, 감사의 기록, 그리고 한 사람과의 대화. 이 5가지가 모이면 당신의 인생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삶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의 총합이다. 오늘 당신이 한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불씨를 다시 바라보세요. 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오늘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늦지는 않았을까? 그 물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이고 이어질 때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조금 느려도 좋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시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꽃이 새로운 열정이 되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그 작은 불꽃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한때 당신이 품었던 꿈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전 포기한 열정의 잔불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가능성일 겁니다. 한동안 삶이 너무 바빠 그 불씨를 손에 쥘 여유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불꽃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미세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불꽃이 다시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나를 기억하나요?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을. 세상은 언제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삶은 늘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마음은 그 모든 일을 다 해내고도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허함의 자리는 아직 피어나지 못한 나의 열정이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의 삶으로 채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미뤄두었던 그 일, 누군가가 말렸던 그 길, 그리고 당신 스스로 포기했던 그 꿈을 오늘 다시 꺼내보세요. 인생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써내려가는 미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페이지가 어둡고 고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책은 마지막 한 줄이 적히기 전까지 언제든 다시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다시 설레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옵니다. 그건 큰 결심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바로 이곳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그가 말한 지금은 시간의 한 지점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다시 세우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삶이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안고서라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재시작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장면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미루어둔 그 한 페이지를 오늘부터 써내려가세요. 두렵다면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약간의 떨림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생명의 온기가 있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금 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말처럼 당신의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이제는 그 불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갈 시간입니다. 삶이란 끝없는 시작의 연속입니다. 끝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불꽃이 이제 그 문턱을 넘어 타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불꽃이 당신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당신의 말 속에서 울리고 당신의 하루 속에서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당신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열정이 되어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 불꽃이 당신의 삶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뒤돌아볼 때 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래, 그때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지금 그 시작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